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인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그리고 양육을 누가 맡을 것인지 또 양육을 하지 않는 한쪽은 자녀를 어떻게 만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순간적인 감정이나 혹은 편의를 위해서 소홀히 결정하는 것이 자녀 미래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법원에서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들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이혼 당사자와 또 자녀들에게 유익한지를 매우 심각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하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양육비의 액수라든가 그것을 확보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과 그리고 법원의 실무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통계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하지만 자녀가 있는 사건의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산율의 감소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혼으로 인해서 자녀의 양육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육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떻게 양육권자를 결정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양육권자로 지정을 하며 또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에서 보시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법원의 판례를 응용하여 구성한 것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니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애들은 누가 키우기로 한 건가, 이 사람아. 내 조카도 작년에 이혼했는데 애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내가 잘못했지. 그런데 말이야, 조카 이혼할 때 변호사 얘기로는 잘못한 사람이라고 꼭 아이들을 못 키우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 잘 알아봐, 이 친구야.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으면 같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내가 잘못했어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또 지금 아이들은 자네가 데리고 있지 않은가? 재수 씨가 친정으로 가버렸다면서?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기운 내라고. 내가 그때 듣기로는 뭐라더라? 친권하고 양육권도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고 들었네. 그래?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실제 사례라고 생각하면서 보다 보면 당시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화 내용 중에는 양육권에 관한 법률상으로 중요한 쟁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네요. 우선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또 자녀들을 분리하여 양육할 수도 있는지, 유책 배우자, 여기서 남편이 되겠죠? 네, 남편도 양육자가 될 수 있는지, 실제로 이 사례에서는 이혼 소송 중 아내가 친정으로 나가버렸는데요. 별거할 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 유리한 것인지,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해결해야 할 세세한 논점이 의외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혼인 기간 중에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혼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부부가 공동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위의 사항들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부부의 청구나 혹은 직권에 의해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부부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례의 내용과 관련하여 알아보죠. 우선 공동 양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녀의 양육자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부부 중에 한 명을 양육자로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 양육을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법원이 주중에는 어머니가, 주말에는 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녀들을 분리하여서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부모 중 한 명에게 이들을 모두 양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분리하여서 부모가 각자 양육하도록 하는 것. 예를 들자면 아들은 아버지가, 딸은 어머니가 양육하게 하는 것은 부부가 합의를 하면 일단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서로 떨어져서 생활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서 양육자 결정에 대해서 부부가 이렇게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 자녀들을 나누어서 양육하게 하도록 결정하는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례에서 남편과 아내가 합의를 하면 분리 양육도 물론 가능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분리 양육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유책 배우자도 양육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혼인 파탄에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 양육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의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남편에게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배우자에 대한 심한 폭력 행사로 이혼한 경우와 같이 혼인을 파탄시킨 유책 행위가 자녀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자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은 법원이 적절히 고려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법원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유리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 적합성, 자녀의 의사, 자녀와의 유대관계, 양육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모두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당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아이의 양육 환경을 자주 바꾸면 더욱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서 되도록이면 양육 환경에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로 인해서 양육권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부부 일방이 소송 준비를 하면서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던 자녀를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데려오려고 하면서 부부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으며 실무에서도 친권은 아버지에게 인정하고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인정해주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친권은 부모 모두에게 공동으로 인정을 하면서 양육권은 부모 일방에게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서 가장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례와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이해되셨을 줄 압니다.